방촌, 황희, 학술 세미나 주제는 방촌 황희와 향사 서원들입니다. 사단법인 방촌 황희연구원이 주최하고 부설 방촌 황희연구소가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대국민 홍보용으로 제작된 특집 다큐멘터리 동영상입니다. 황희정승과 약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시청 바랍니다. 겨울이 오는 늦가을의 붉은 단풍. 황희정신이 부활되는 역사적 현장. 세미나 참석과 용진서원 탐방을 함께하는 여행. 세미나 장소인 완주는 임진왜란과 동학의 근원지. 민족 정신이 살아있는 완주에서 황희정신과 다시 만났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밤 세워도 다안 끌리냐? 소위 이제 관리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대표적으로 꼽히는 자료들이 너무 없는 또 한계가 있었습니다. 구조로서의 지위를 찾는 서원을 통해서 서원의 권리 영역이라든가 남원의 풍계서원 장수라는 지역이 바로 이 황시문 중에 본관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장수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수록일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당시 조선시대 그 대도이었던 강림군의 그리고 오늘 학회에서는 용진서원을 비롯하여 화산서원, 풍계서원, 창계서원, 산양서원 등 방촌 황희산 선생을 주벽으로 모신 서원들의 역사적 실체와 그 존재 의미 및 가치를 밝히고 이 대회가 끝나고 용진서원을 더 좀 활발하게 주민들과 함께 정말 옛날 서원 그대로만 멈춰 있을 게 아니라 삶 속에서 함께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개학을 강학 개설이라든가 이걸 지금 강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화산서원은 경상북도 상주에서 전라북도 진안으로 이주한 장수 황씨 가문이 자신들의 입향시조인 황진과 그의 사대조인 황보신 그리고 5대조인 방촌 황희를 배양하여 제사를 지내고 진안지방의 유생들을 교육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전라북도 진안입니다. 진안군 안천면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백활이라는 마을은 조선 말에 용단군 이북면에 속했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중화리 이연리와 함께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교동 일부를 병합하여 진안군 안천면 백화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당 안에는 방촌 황희의 영정과 위패 그리고 황보신과 황징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강당은 전면 3칸, 측면 2칸의 우진각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촌 황희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화산서원에 황보신 둘째 아들 황보신이 배양되어 있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촌 황희는 공조전서 양진의 딸인 양씨와의 사이에서 4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그 중에서 이 장남인 황치신 그리고 삼남인 황수신은 재상이 되었습니다. 자가 중전인 둘째 아들 황보신은 사업부 감찰, 호조 정랑, 호군, 이조 차비 등을 역임했습니다. 성품이 인후하여 도량이 넓었고 효 또한 지극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합격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음소를 통해 관계에 진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황보씨는 관직을 마친 후 경상도 상주시 공성면 우화리로 낙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황보신의 4대손, 이 상주에 있던 황보신의 4대손인 황징이 진안군 안천면 백화리로 이주하였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화산서원에는 황희와 함께 둘째 아들인 황보신이 배양되어 있습니다. 이 화산서원 안에는 방촌 황희의 영정이 있습니다. 이 방촌 황희의 초상화는 선생이 62서대전에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모사한 그림이 5점 정도 있는데 전라중에 소실되었고 노독서원과 파주 양당의 모사분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문신인 홍야는 초상화를 보고 황희의 인품에 대해 평소 집에 있을 때는 그저 온화하여 어린 종들이 몰려들어 수염을 잡아당기며 안아달라고 조르거나 먹을 것을 내라고 조르기를 마치 제 부모에게 해도 내버려두지만 봉차림에 흙을 붓고 묘상에 나서면 조정이 숙연하였다. 비유컨대 용이 못 속에 숨어 있을 때는 자라나 도망을 따위 없인 적이 좋겠지만 한번 변화하면 비바람과 바닥을 일으켜 천지를 진동시키는 것과 같다라고 글을 씁니다. 서원 사후의 설립과 변천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서원은 조선 중기 학문연구와 선현의 제학을 위해서 사림들에 의해서 건립된 사설 교육기관이자 향촌자치 운영기구였습니다. 이 서원은 중국 당나라부터 시작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1543년 풍기군수 조세봉이 경상도 순흥에 세운 백운동 서원이 그 표시입니다. 한편 사후는 선조 또는 선현의 신주나 영정을 모셔놓고 제안을 드리는 장소입니다. 사후의 건립은 삼국시대부터 나타나지만 고려 말에 주자학이 전래되면서 일반화됩니다. 특히 조선시대 유교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서 서원 사후의 건립이 본격화되고 지방의 향촌 사회에서는 민간에 의한 사후의 건립이 확산되어 갔습니다. 이러한 서원 사후의 구별은 대체로 16세기 말까지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17, 18세기에 이르르면 양자의 구별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서원과 사후에 배양한 인물에 대한 구별이 없어졌다는 점, 둘째는 서원의 기능이 변화되어서 교육 기능보다는 향사의 기능으로 변화되어 갔다는 점. 세 번째는 지방에 너무나 많은 서원이 건립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종대에 이르러서 서원의 건립이 급격해지자 영조는 무슨 서원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서원의 건립을 금지하는 금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한편 서원은 남설로 말미암아서 서원은 교육 기능보다는 주로 정치와 관련된 당쟁의 근거지 내지는 수탈과 피역의 장소로서의 기능이 강해지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이 나타나게 됩니다. 흥선대원군 때에 이르러서 대대적인 세원 철폐로 말미암아서 전국에 47개의 서원 사후만 남겨놓고 모두 다 철폐됩니다. 이 용진 서원에는 조선 초기에 영의정을 지낸 황희와 또 그의 아들인 황수신이 배양된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그 용진 서원의 건립과 배양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용진 서원은 완주군 용진 구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680년 사선들의 발의로 건립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황희와 황수신을 배양하였지만 후에 김맹, 이일, 강희원, 박금 등을 추가로 배양하였습니다. 이 용진서원도 역시 1868년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인해서 철폐되었습니다. 그 1922년에 다시 지방유림과 후손들의 힘으로 원동 입구에 다시 복설되었습니다. 그리고 1983년에 중건하였고 2015년에 중수하였습니다. 용진서원의 그 외산문에는 용진서원이라고 쓰여진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이 용진서원의 그 외산문을 들어가면 용진서원이 있습니다. 이 용진서원은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용진서원 뒤쪽으로 외산문을 지나면 용진사가 있습니다. 이 용진사는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용진사의 중앙에는 황희 선생의 초상화가 모셔져 있고 그 좌측 우측에 황희 선생과 황수신, 유표를 비롯하여 김맹, 강혜원, 박금, 이익의 유패가 양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36쪽에 있는 그 사진은 용진사에 모셔져 있는 황희 선생의 영정과 유패 가운데 황희 선생이 모셔져 있고 좌우에 황희 선생과 황수신의 유패가 나란히 모셔져 있습니다. 황수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희의 셋째 아들로서 세조가 왕위에 오르는 때 공을 세워서 좌익공신에 높임되고 남원군에 공해지고 또 영정에 올랐습니다. 황수신이 좌익공신에 책봉되었기 때문에 후손들이 그의 구조묘를 구엉리에 세웠습니다. 현재 건물은 1907년에 건립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백 년 동안 제사를 모셔온 구조묘가 이전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여겨서 2013년 장수왕씨 열성공파의 후손들이 이곳에 다시 열성공 구조묘를 중수하였습니다. 열성공 구조묘는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되어 있고 그곳에는 열성공 초상화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2020년 6월부터 건물의 지붕을 수리하는 등 열성공 구조묘의 보수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진서원과 열성공 구조묘 연령을 묶어서 초중고 학생들의 춤과 절을 교육할 수 있는 체험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용진서원은 완주의 대표적인 서원이라고 할 수 있는 화산서원, 또 구호서원, 또 삼례서원 등과 연결하여 완주 지방의 서원을 탐방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황희는 4아들을 두었는데 그 가운데 황치신, 황보신, 황수신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황보신과 황치신의 황수신의 서원이 이미 건립되어 있었고 맏아들인 황치신의 서원은 건립되지 않았습니다. 황보신과 관련되어 있는 서원이 상주에 있는 옥동서원, 사액서원이자 가장 먼저 세워진 방촌서원이고요. 그리고 창계서원이 숙종연간에 세워진 황수신을 배양한 서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숙종대 연간으로 이어지면은 남인과 서인의 대립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지방에는 서원이 당세액을 띠게 되는데 이 황보신을 배양한 서원은 주로 남인계 서원으로 분류가 되고 수신을 배양한 서원은 서인계 서원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동서원, 황보신의 후손이 배양된 옥동서원이 건립된 이후에 황수신이 배양된 창계서원이 건립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이 용진서원과 화산서원
용진서원하고 서원 2개가 다 소개가 됐는데 공교롭게 그 서원도 모신하고 황수신이 배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과 호남 지역에서 황희의 정체성을 두고 일정한 문중에 좀 경쟁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하게 됐습니다. 이 상주의 옥동서원이 사역된 데에는 정조가 추진하고 있던 보합정치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조가 이른바 삼상보합체제라고 하는 남인과 소론을 등용해서 노론을 견제하고자 했던 정적 의도 속에서 남인계서원의 사역이 가능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 시기에 창계서원의 사역도 추진되었는데 창계서원은 먼저 추진한 옥동서원의 양보를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양보라기보다는 그 다음 정적 사정이 방촌서원 사역이 중요했기 때문에 붕당의 어떤 그 갈등은 좀 배제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옥동서원과 창계서원이 쌍립한 상황에서 장수왕씨 사족은 방계서원의 사역을 위해 힘을 모았고 영남과 호남에 세거한 장수왕씨는 당색을 떠나서 방촌서원의 사역을 위해 결집했던 것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촌서원 사역을 위해 결집했던 호남의 사족들이 풍계사의 건립을 추진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풍계사는 앞서 확인했던 것처럼 황희의 네 아들 가운데 황보신과 황수신이 아닌 황치신과 황치신의 후손이 배양된 서원입니다. 무민공 황진과 황희와 관련된 서원이기 때문에 또 다른 맥락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호남 사족의 노력과 결집은 풍계사의 복설로 이어졌습니다. 풍계서원은 풍계사라고 하는 사후로 건립이 됩니다. 그리고 1908년 이후에 복설되는 과정에서 서원으로 위상이 좀 올라가는데요. 풍계서원에는 두 집안이 배양이 됩니다. 하나는 함양모 씨, 오상덕이 배양이 되는데 이 오상덕은 그리고 황희 선생님이 배양이 되고 무민공 황진의 손자인 황유이가 배양이 됩니다. 그래서 창계서원은 이제 우리 방촌 황희 선생을 비롯해서 황수신공 그리고 이제 이 장수와 연관이 있는 두 분, 유호인 장두라고 하시는 두 분, 이분을 원래 모시면서 이제 출발을 하고 다시 회철이 되었다가 복설이 되어서 이제 해방 후에 복설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강백진이라고 하시는 어른을 한 분을 더 추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분을 모시게 되는 이제 서원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창계서원의 설립에 대해서 일성록을 찾아보니까 그게 바로 이 입성궁 황희의 서원은 상주 백옥동에 있는 것과 장수 창계사에 있는 것뿐이다. 그런데 사역을 안 했다는 것은 대단히 이 전례에서 어긋나는 거니까 해줘라. 이제 이래서 사실은 옥동서원이 사역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국가 중앙기록에서 창계사가 나오는 것은 이게 거의 유일한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문중이나 지역에서도 그렇게 크게 관심이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수라는 지역이 바로 이 황씨문중의 본관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장수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정리를 해서 장수 군지를 비롯해서 장수군에서 발간하는 장수문화원에서 발간하는 여러 자료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잘못되어 있는 기록들이 많습니다. 아까 그러면 장수에 왜 이 방촌선생을 모셨을까? 자료를 쫙 정리를 해보니까 크게 3가지로 정리가 됐습니다. 한 가지는 장수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러분의 여기는 대부분 문중에서 오셨으니까 바로 여러분 문중의 본관입니다. 본관이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는요 사람들을 인물을 어디 인물이냐라고 할 때 그분이 태어나신 곳이라고 보다는 그분의 본관을 내세워서 그 지역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주 사람입니다. 제 본관은 진주입니다. 조선시대 같으면
저를 나타낼 때 뭐라고 하냐면 하아무개는 진주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본가가 진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외가가 진주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진주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결국 그 본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인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는 장수 황씨의 본향. 그래서 바로 이렇기 때문에 장수에서는 이 고장 인물로서 제일 큰 인물 또 그의 아드님 이래서 장수의 공안 기대 모시는 사후를 만들었다. 서원을 만들었다. 이게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방촌 선생이 태어난 곳은 잘 아시지만 아마 문중에서는 개경 가조리 이건 방촌 선생의 신숙주가 쓴 묘지명에도 분명히 개성 가조리에서 출생을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마 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장수에서는 이분이 장수에서 출생했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뒤에 다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장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방촌 선생이 장수에서 태어났다고 믿고 이 지역에 태어난 큰 인물 그래서 이제 거기에 모시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실이 어떻고 이게 하나의 원인이 됐다. 세 번째는 바로 이 방촌 선생이 태종 18년에서 이제 세종 4년까지인가 세종 2년까지인가 이게 남원으로 유배를 오십니다. 남원으로 유배를 오셨는데 이 남원에 유배해 오셨다는 기록이 두 가지 성질이 급해갖고 뒤에 자세하게 한 단계 한 개 설명을 해놨습니다만은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쫓겨요. 근데 그때 장수 본관인데 이 태종이 했다는 말이 두 관대에서 나옵니다. 유배 기사가 두 관대에서 나와요. 하나는 그때 유배를 했다는 그 시점에서 얘기. 거기는 경을 남원으로 보내니 그래서 남원으로 보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종실록에 가면 이 방촌선이 돌아가셨다는 내용의 졸기가 있는데 이 졸기에는 한 단어가 더 들어 있습니다. 그대의 향관인 남원으로 보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향관이라는 말 본관으로 해석을 해서 이게 향관이면 본관이고 본관이면 장수고 그게 왜 남원이냐 이렇게 생각하셔서 장수로 유배를 오셔서 살았던 거다. 그래서 장수의 방촌 선생의 유품이 있다. 이런 이제 인식이 있으면서 그것이 또 이 지역에서 방촌 선생을 모시는 하나의 명분이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해서 기근을 효과적으로 진율한 방촌 황희의 선정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그 소공대가 후일 발전해서 그를 존양하는 그 서원으로 발전한 이 산양사원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종은 이런 황희의 그 치적을 가상히 여겨서 그 일품 조복을 하사를 했고 판운 노총계 부사로 나중에 승차되기도 합니다. 이 관찰사 그 황희의 그 이러한 선정에 대해서 강원도의 모든 도민들이 칭송을 했는데 특히 그 삼척부 원덕면 사람들은 그 은덕에 감옥해서 이 관찰사가 왕래하면서 쉬었던 그 삼척부 소재에 있는 와현 현재 그 삼척시 그 원덕읍 임원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고개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삼척 울진 가는 교통로에서는 좀 벗어난 것이지만 조선시대에는 삼척에서 울진으로 이어지는 교통로에 위치하고 있는 그 고개입니다. 그래서 그 정상에 와현 정상에 그 돌을 쌓아서 대를 만들고 이 관찰사의 덕을 사모해서 그 대의 이름을 소공대라고 이제 명명을 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그 사냥소원의 건립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찰사 황희에 대한 그 숙모의 정이 두터웠던 이 원더급 사람들은 이 송독비를 세워서 이제 그 공덕을 기리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사당을 지어서 재앙하게 이르게 되는데 이 황희가 강원도 관찰사 자리에서 물러난 지 꼭 400년이 된 해입니다. 1824년 이 고장에 홍면석, 이우석, 민경 이런 이 지역 사림들이 주동이 되어서 사당 건립을 추진해서 그 지금 그 서원에 있는 그 자리에 사당을 건립하고 이름을 소동사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방촌 선생과 관련된 향사 서원들에 대한 학술 주제 발표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발표에 대한 종합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무공 전서가 편찬되는 게 정조 19년입니다. 근데 왜 정조는 또 갑자기 이순신 관련 모든 서적을 다 모아라 했을까? 숙종, 영조, 정조라고 한다면 조선 후기 정치가 가장 극렬하게 전개됐던 시기입니다. 그때 군주에게 정말 필요했던 거는 앞서간 시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충신들이 필요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방촌 선생에 대한 그 서원도 건립도 이 시기에 이충공 전서가 편찬되는 것도 이 시기에 그랬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학술대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주십시오. 오늘 주체는 사단법인 방촌황의연구원에 됐고 주관은 부설 방촌황의연구소에서 그 다음에 수업을 제가 다 읽겠습니다. 완구군, 장수왕씨 대소회, 주식회사 동광건설, 용진서원, 목동서원, 화산서원, 홍계서원, 창계서원, 한양서원, 장수왕씨 호환공파, 소윤공파, 열성공파 종해, 장수왕씨 열성공파, 덕산군 문중, 호환공파 무화 현장의 화학위가 배양이 됩니다. 잘못했다고 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모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점은 강조합니다. 또 아까 얘기대로 정말 그런다면 나는 어떤 부분에 더 좀 우리가 진지하게 봐가지고 그날 학술대회 걸 전문가를 통해서 기록으로